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암과 진화의학,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의대생 시절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의학을 공부해 오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당뇨병이 발병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달달 외우면서도 왜 당뇨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방의학이나 사회의학에 대한 책인가? 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의철학에 대한 책인가? 그런데 의외로 질환오래 관점에서 쓰인 책이었습니다. 진화학자 조지 윌리엄스와 정신과 전문의 랜돌프 네스가 쓴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의학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왜 자연 선택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을까? 왜 자연 선택은 고장난 몸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유전 형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질병에 대한 6가지 진화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 기전으로서의 질병 양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진화 때문에 감염병이 계속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번식을 위한 건강의 희생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계상의 절충, 여섯 번째는 진화적인 유산과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어 기전으로서의 질병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기침이나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은 질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유용한 방어 기전입니다. 즉, 우리가 질병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공진화입니다. 수많은 감염병들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균은 숙주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항생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항생제 내성이 새로 생길 수 있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도 우리 몸에 맞도록 진화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렵 채집 사회, 헌터 게더 서사이티에 적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있을 때 최대한 섭취하여 몸에 저장해야 생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에는 생존에 유리하던 형질이 현재는 쉽게 칼로리를 언제 어떻게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번식을 위한 건강의 희생입니다. 자연 선택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선택은 후선 번식의 재생산 극대화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은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 시기가 지나 나이 들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이나 이렇게 아주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 중에 젊었을 때 후손 번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장점을 제공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계상의 절충입니다. 직립보행으로 인해 인간은 두 팔의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만드는 등의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으로 인해 인간은 척추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을 많이 앓게 되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있었던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형질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을 가져다 주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같이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낮적혈구 빈혈증인 시클셀 아네미아입니다. 시클셀 아네미아의 보인자 캐리어인 사람은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시클셀 아네미아의 보인자인 사람은 말라리아가 증식하기 위해서 침범해야 되는 적혈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말라리아는 낮적혈구 빈혈증 시클셀 아네미아 유전자의 보인자인 사람의 RBC 안에 말라리아가 들어가서 증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즉, 시클셀 아네미아의 유전 형질이 실제로 증상으로 발현되어서 시클셀 아네미아 질병을 앓게 되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가지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전자의 캐리어, 즉 유전자 중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시클셀 아네미아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도리어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갖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시클셀 아네미아는 지금까지 자연선택에서 걸러지지 않고 현대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진화적인 유산과 제약입니다. 진화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화는 언제나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땜질하듯 진행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인간은 기관지와 식도의 교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지나가는 식도와 숨을 쉬었을 때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지가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음식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들, 상당수의 성인들, 아이들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일이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질식의 위험을 안고 있는 디자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질식의 위험을 안고 있는 디자인, 유전 형질이 전달된 이유는 소화계만 갖고 있던 동물에게 호흡기가 생기는 진화 과정의 뿌리가 인류의 아주 오래된 선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까지도 전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현대를 사는 원시인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쯤 전에 지구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컨대는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와 현생 인류의 유전자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7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7만 년 전에 태어난 호모사피엔스의 아기를 데리고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현대에서 키운다면 완벽하게 현대인과 똑같은 언어와 지적 능력,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현대로 살고 있는 현생 인류는 사실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자연 선택된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를 사는 원시인인 셈입니다. 수렵채지 시대, 원시 시대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렵채지 시대의 사망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염병이 많았을 것이고, 기아, 굶주리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물을 쉽게 얻기 힘들어서 탈수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외상과 출혈, 조직 손상의 위험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접 체립 시대 때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전으로서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과
기아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 감소와 기초대사량 감소 조절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유전 형질, 탈수에 대비하기 위한 수분 전해질 재흡수와 저류, 출혈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응고와 지혈 과정, 외상과 조직 손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재생, 성장, 증식을 일으키는 이런 방어 기전의 유전 형질들은 수렵 체질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형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년 전 사망 원인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유전 형질들이 자연 선택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염병은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면역 반응들이 도리어 그 목표점을 찾지 못해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고 우리 몸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돼서 우리 몸에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세균이나 또 독소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면역 반응이 과활성화되거나 디스레귤레이션에서 생기는 sepsis induced immune dysfunction으로 인한 sepsis나 이런 면역 반응들이 생기기에 따라서 현재 인류에서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sepsis가 도리어 사망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됐던 형질인 에너지 소비 감소와 에너지 저장하는 형질은 언제든지 쉽게 칼로리를 먹을 수 있고 활동이나 운동의 필요성에 떨어진 현대에서는 도리어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탈수에 대비하기 위한 수분 전해질 재흡수와 저류를 일으키는 유전 형질은 현대에서는 도리어 심부전이나 고혈압, 부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혈에 대비하기 위한 혈액응고나 지혈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유전 형질들은 현대에서는 도리어 혈액응고 과정에서 생기는 혈전이나 색전증 등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혈전색전증이나 트롬보엠볼리즘 같은 현대의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상과 조직 손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재생, 성장, 증식 형질들은 도리어 현재에서는 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화약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